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사 김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거울 앞에서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5살 최영희 씨가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첫 마디가 "선생님, 이게 정말 제 얼굴인가요?" 였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너무 놀라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영애 씨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주름이 늘어난 것 같고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엔 거울 보는 게 무서워요라고 털어놓으시더군요. 사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늙은 건 아닌데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영애 씨도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이게 나야? 하는 생각이 드신 거죠.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볼살도 처져 보이고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지시더라고요. 이런 경험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막상 본인이 경험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피하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영애 씨가 몇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피부도 훨씬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영애 씨의 변화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게요. 사실 최영애 씨뿐만 아니라 70세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의사 선생님, 저 정말 거울 보기가 싫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순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그날 밤에 화장실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후로 거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셨다고 해요. 예전엔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싶어서 우울해져요라고 하시더군요.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셨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정순 할머니가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게 됐어요. 이웃집 친구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바로 꿀로 세안하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엔 그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워낙 피부 고민이 크셔서 한번 해보시기로 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우셨다고 해요. 한 달 정도 꿀 세안을 계속하셨는데 거울을 보는 게 다시 즐거워지셨다는 거예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칙칙했던 색이 한결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좋아졌네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셨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지금도 꿀 세안을 계속하고 계세요. 거울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괜찮네라고 혼잣말을 하신다고 해요.
예전엔 거울을 피했는데 이제는 거울이 친구가 된 셈이죠. 사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부가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되찾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죠. 단순히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꿀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달콤한 꿀이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꿀이 왜 효과적인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이걸 이해하면 왜 꿀이 효과적인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피부를 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젊을 때 피부는 새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기둥도 튼튼하고 벽도 매끄럽고 지붕도 새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콜라겐이라는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해요. 집을 지을 때 철근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콜라겐이 피부를 탄탄하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살이 되면 이미 10% 이상이 사라진 셈이죠. 60살이 되면 거의 30% 이상이 없어져요. 집의 철근이 3분의 1이나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건물이 처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늘어지는 거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엘라스틴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무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죠. 젊을 때는 이 엘라스틴이 충분해서 피부에 탄력이 있어요. 볼을 살짝 눌러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엘라스틴도 감소해요.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탄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눌렀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자국이 남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수분 보유력도 문제예요. 젊을 때 피부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자기 무게의 1000배나 되는 수분을 붙잡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수분을 제대로 머금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구멍 뚫린 스펀지처럼 물을 부어도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든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혈액순환도 문제가 돼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탄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서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돼요. 그래서 피부색이 화사하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노화되고 혈액순환이 둔해져요. 그러면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물 주지 않은 화분의 잎사귀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왜 거울 앞에서 놀라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처지고 수분 보유력이 떨어져서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칙칙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꿀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알아볼까요? 자, 이제 꿀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사실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거든요. 클레오파트라도 꿀과 우유로 목욕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 보니 꿀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꿀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가득해요. 꿀의 주성분인 과당과 포도당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흡습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꿀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잖아요.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서 수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꿀을 피부에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꿀이 대신 수분을 끌어다가 피부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꿀의 수분 함량은 약 17에서 20% 정도예요. 그런데 이 수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꿀의 당분과 결합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피부에 발라도 쉽게 증발하지 않고 오래도록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항염 효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겨요. 자외선,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죠. 이런 염증이 누적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의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거죠.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꿀 세안을 하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각질 제거 효과예요. 꿀에는 글루콘산이라는 천연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아주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주는 거죠. 강한 스크럽제처럼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묵은 각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꿀이 이런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해 주니까 피부가 한결 매끄럽고 밝아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양 공급이에요.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려 180여 가지나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런 성분들이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꿀을 직접 피부에 발라주면 이런 영양소들이 피부에 바로 흡수되는 거예요. 마치 영양제를 직접 피부에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꿀에는 카탈라아제, 퍼옥시다아제 같은 항산화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효소들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녹과 같은 거예요. 철이 녹슬듯이 우리 피부도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되는 거죠. 그런데 꿀의 항산화 성분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니까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부 재생 효과예요. 꿀에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촉진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처지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꿀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면, 물론 20대처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꿀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수분 공급, 항염, 각질 제거, 영양 공급, 항산화, 피부 재생까지. 마치 종합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순 할머니나 최영애 씨 같은 분들이 꿀 세안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꿀 세안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꿀 세안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꿀 세안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먼저 꿀을 선택하는 것부터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서도 순수한 천연 꿀을 선택하셔야 해요.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꿀은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국산 토종 꿀이나 아카시아 꿀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기입니다. 꿀 세안을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띠나 헤어밴드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꿀이 머리카락에 묻으면 끈적끈적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꿀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덜어내면 돼요.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꿀은 점성이 있어서 조금만 써도 얼굴 전체에 발라지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꿀을 데우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꿀을 올리고 양손을 비벼서 체온으로 살짝 데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꿀이 부드러워져서 피부에 발리기가 더 쉬워져요. 너무 뜨겁게 할 필요는 없고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 단계는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데운 꿀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때 눈 주위는 피해 주시고요. 꿀이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거든요. 목과 데콜테 부분까지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꿀을 바른 상태에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가 당기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3분 정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꿀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팩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곱 번째 단계는 헹궈내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꿀을 깨끗이 헹궈내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꿀이 끈적끈적하니까 처음엔 잘 안 씻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오래 헹궈주시면 돼요.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마무리입니다. 꿀을 다 헹궈낸 후에는 차가운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한층 더 탱탱해져요. 그리고 수건으로 살살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꿀 세안 후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스킨이나 로션을 발라주시면 돼요. 꿀 세안 후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져 있어서 화장품 흡수도 더 잘 될 거예요. 꿀 세안 횟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횟수를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꿀 세안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해 주셔야 해요. 처음 하실 때는 손목이나 귀 뒤쪽에 꿀을 조금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상처가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심한 상태일 때는 꿀 세안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상처가 아물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꿀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거나 따가우면 즉시 중단하시고 차가운 물로 헹궈내세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꿀 세안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한두 번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꿀 세안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까요? 이제 실제로 꿀 세안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이정순 할머니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62세 한미숙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한미숙 씨는 제게 오시기 전에 정말 많은 화장품을 써보셨대요. 선생님, 저 정말 안 써본 화장품이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크림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제품들까지 다 써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를 못 보셨던 이유가 뭘까요? 한미숙 씨 말씀으로는 발라놓으면 그때만 촉촉한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겨울철에는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당기고 건조했다고 해요. 한미숙 씨가 꿀 세안을 시작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자연요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됐는데 거기서 꿀의 효능에 대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그냥 달콤한 꿀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피부 고민이 심하셔서 한번 해보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꿀 세안을 하고 나서부터 느낌이 달랐다고 해요. 세안 후에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이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한미숙 씨는 꿀 세안을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네요 라고 말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화장품 바꾸셨어요? 피부 톤이 밝아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한미숙 씨가 평소에 걱정하시던 팔자주름이 옅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얕아졌어요.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로 끼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한미숙 씨는 꿀 세안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제는 꿀 세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실 정도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질 때 꿀 세안을 하면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된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58세 박선희 씨예요. 박선희 씨는 직장 다니는 워킹맘이셨는데 스트레스와 과로로 피부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거울 보는 게 정말 싫었어요.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서 완전히 늙어 보였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박선희 씨를 괴롭힌 건 다크서클과 피부톤이었어요. 아무리 컨실러를 발라도 다크서클이 가려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피부색이 어둡고 칙칙해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박선희 씨가 꿀 세안을 시작한 건 동료의 추천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요즘 피부가 너무 거칠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니까 동료가 꿀 세안 한번 해봐요. 제가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라고 추천해줬다는 거예요. 박선혜 씨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을 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꿀 세안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딱 맞았다고 해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꿀 세안 한번 하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선혜 씨의 경우 변화가 비교적 빨리 나타났어요. 2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한 달 후에는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졌다고 해요. 다크서클도 많이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박선혜 씨를 기쁘게 한 건 주변 반응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요즘 피부 관리 받으세요? 피부가 좋아졌네요 라고 말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사교성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이 말해주니까 정말 변화가 있구나 싶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선혜 씨는 지금도 꿀 세안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이어서 정말 만족해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어서 안심이 돼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해보니까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꿀 세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하거든요. 꿀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5가지 습관이 있거든요. 첫 번째 습관은 자외선 차단이에요. 선생님, 나이 들면 자외선 차단제 발라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 차단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피부의 회복력이 좋아서 자외선 손상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자외선 손상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정말 커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서 75세인데도 피부가 정말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비결을 물어보니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자외선 차단제를 빼먹지 않고 발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도 흐린 날에도 꼭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으로 선택하시고 두어 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목과 손등도 꼭 발라주세요. 이 부위들이 나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두 번째 습관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섭취예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을 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키위, 딸기, 오렌지, 브로콜리, 피망 등이 있어요. 특히 키위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100%가 들어있어요. 아침에 키위 하나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하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치는 정도로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 많이 마시면 피부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히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체내 수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신생아는 체중의 80%가 물인데 성인이 되면 60%로 줄어들고 노년기에는 50%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하루에 최소 8잔, 약 2리터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씩 이렇게 나누어서 마시면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커피나 홍차, 술은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뇨 작용 때문에 수분을 빼앗아가죠. 가능하면 맑은 물이나 보리차, 녹차 정도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습관은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예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실내가 너무 건조해져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도 함께 건조해지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거나 물이 담긴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적정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예요. 그런데 습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피부에는 더욱 그래요. 우리 피부는 밤에 재생돼요. 낮에는 자외선,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을 받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런 손상을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피부 세포의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6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피부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은 서늘하게, 어둡게, 조용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 5가지 습관을 꿀세안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려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습관들을 꿀세안과 함께 실천하신 분들은 훨씬 더 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단순히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꿀 세안과 생활 습관들은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게 정말 인상 깊은 환자분이 오셨어요. 72세 조영자 할머니였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싶어서 우울해져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도 빠지고 외출도 줄이고 집에만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할머니는 점점 더 우울해지셨어요. 활동량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어지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가고 계셨던 거죠.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조영자 할머니가 꿀 세안을 시작하시고 몇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으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피부가 좋아지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하시고 동네 노인회 활동도 참여하시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 생활까지 시작하셨다고 해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져요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포기하고 체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할 수도 있어요. 꿀 세안은 그런 실천 중 하나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꿀 세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20대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피부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피부 관리를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대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위로해 주세요.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그 모든 것이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자신감 있고 밝은 표정, 따뜻한 미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꿀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시간이 미소 짓는 시간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더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